매서운 바람이 산골 마을을 휘감았다. 눈발이 거칠게 흩날리는 밤. 10살 은지의 작은 어깨는 싸늘한 항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낡은 한옥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애처롭게 울었지만 그 소리는 은지의 불안한 마음을 채 달래주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은진의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수군거렸다. 병약한 할머니,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전 집을 떠나 소식조차 없는 아빠까지. 은지의 삶은 늘 슬픔과 그림자로 가득했다. 은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낡은 이불을 할머니에게 더 끌어 덮어주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듯했다. 마을의 유일한 약재사는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가장 가까운 읍내 병원까지는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했다. 이런 깊은 산골에서 할머니의 병은 은지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다. 은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엄마는 늘 은지에게 강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쳤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차 선명해졌다.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늑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은지는 달랐다. 엄마는 살아생전 은지에게 숲속 동물들은 모두 자연의 친구라고 가르쳤다. 특히 늑대에 대한 전설을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다. 늑대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린단다. 그 눈물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고 있지.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슬픔과 절규가 뒤섞인 듯한 애끓는 소리였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은지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비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지 않았다. 집 앞 마당에 크고 검은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녀석의 털은 눈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늑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의 눈에서는 정말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녀석의 검은 털을 적시며 얼어붙은 땅으로 떨어졌다. 그 울음소리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처절한 소리였다. 늑대가 끌어안고 있던 것은 작은 늑대 새끼였다. 새끼 늑대는 축 늘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녀석의 몸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다. 늑대 어미는 새끼를 조심스럽게 은지의 집 현관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시무시한 야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슬픔과 애절함, 그리고 도움을 간청하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은지는 두려웠다. 늑대는 위험한 동물이라고 어른들은 늘 말했다. 하지만 늑대 어미의 눈빛에서 그녀는 위협이 아닌 절박함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새끼 늑대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아려왔다. 할머니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늑대 어미의 눈에서 엄마의 슬픔을 보았다.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의 절규를. 하읍, 하읍. 은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다. 늑대 어미는 은지의 표정을 읽는 듯 다시 한번 애처롭게 울었다.
은지는 망설였다. 야생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새끼 늑대는 분명 죽을 터였다. 그리고 늑대 어미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눈빛이었다. 결국 은지는 용기를 냈다. 기다려. 내가 도울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늑대 어미는 은지의 말뜻을 알아들은 듯 잠시 멈칫했다. 은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낡은 약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엄마가 쓰다 남긴 약초들과 붕대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다시 밖으로 나온 은지는 조심스럽게 새끼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 어미는 여전히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작은 희망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다. 새끼 늑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작은 몸통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굳어 있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찢어 새끼 늑대의 상처를 지혈했다. 엄마가 자신에게 열이 날 때 해주었던 것처럼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늑대 어미는 은지의 모든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아가야, 아프지 마. 은지는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천으로 새끼 늑대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새끼 늑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숨소리가 조금 더 안정된 듯 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총성이 들려왔다. 늑대 어미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은 사라지는 순간까지 은지와 새끼 늑대가 있는 곳을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마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늑대 어미가 사라지자 은지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새끼 늑대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붙들었다. 은지는 새끼 늑대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은지는 새끼 늑대를 자신의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놓았다. 녀석의 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새끼 늑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녀석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지는 왠지 모르게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늑대 어미의 눈빛과 새끼 늑대의 작은 몸. 그녀는 알 수 없는 강한 인연을 느꼈다.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지의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생명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의 온기였다. 밤새도록 은지의 품에 안겨있던 새끼 늑대는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안정을 되찾았다. 작은 몸에서는 미열이 느껴졌지만 거친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변해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새끼 늑대의 상처를 확인했다. 그녀가 대충 감아놓았던 붕대 위로 마른 피가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았다. 늑대 어미의 간절한 눈빛과 은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할머니는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밤새도록 끙끙 앓던 할머니는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다. 은지는 새끼 늑대가 할머니에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녀석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할머니의 희미한 시선이 은지의 품에 안긴 새끼 늑대를 향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은지야, 그게 대체 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지난밤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다. 늑대 어미가 새끼를 데려와 문 앞에 내려놓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새끼 늑대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은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늑대는 산짐승이다. 위험한 짐승이니 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두려워했고, 특히 산골 마을에서 늑대는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은지는 새끼 늑대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 아기는 아프잖아요. 그대로 두면 죽을 거예요. 제가 살려줄래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은지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한숨을 쉬었다. 내 어미를 꼭 닮았구나. 그 애도 늘 그랬지. 약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은지의 엄마 또한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고, 약한 생명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은지는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새끼 늑대를 품에 안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은지는 새끼 늑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죽어가던 별이가 밤하늘의 별처럼 다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천으로 몸을 감싸주었다. 할머니가 남은 약초들을 다려주면 은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별이에게 먹였다.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지만 별이는 은지의 정성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다. 별이는 은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은지가 밥을 먹을 때면 식탁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잠을 잘 때면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별이는 일반적인 늑대와는 달랐다.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고, 은지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은지가 슬퍼하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고, 은지가 기뻐하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뛰놀았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은지는 별이에게서 엄마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별이와 함께 뒷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 할머니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은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래된 약초들을 찾아 나섰다. 별이는 은지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녀석은 은지가 익숙하지 않은 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낑낑거리며 은지의 옷자락을 물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은지는 별이의 행동에 이끌려 녀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별이가 멈춰 선 곳은 낡은 바위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였다. 동굴 입구는 덩굴로 덮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별이는 동굴 안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냄새를 맡고는 연신 킁킁거렸다. 은지는 호기심이 생겨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넓었고 깊숙한 곳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별이는 은지에 앞서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동굴 안쪽에는 낡은 천 조각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은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지의 엄마 이름이었다. 은지는 깜짝 놀랐다. 엄마는 몇 년 전 이 산속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엄마가 늑대에게 잡혀갔다고 수군거렸지만 은지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일기장이 이 동굴 안에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엄마는 이 동굴을 비밀 장소로 삼고 있었던 듯했다. 일기장에는 엄마가 산속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약초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기적의 약초라고 엄마는 기록해 놓았다. 엄마는 그 약초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이가 그 약초를 노리고 있어. 내가 발견한 사실을 알고 나를 협박했어. 그이는 변했어. 예전의 그이가 아니야. 그이가 날 해치려 해. 일기장의 글씨는 점점 더 흐릿해졌고 마지막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은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이는 누구일까? 엄마는 누구에게 협박을 당했던 걸까? 그리고 엄마의 죽음은 그 약초와 관련이 있었던 걸까? 은지는 별이를 바라보았다. 별이는 동굴 입구에 앉아 은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픔에 잠긴 듯했다. 은지는 별이가 이 동굴과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직감했다. 별이가 자신을 이 동굴로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은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동굴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과 함께 분노로 가득 찼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엄마를 해쳤고 그 배후에는 약초를 노린 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초는 할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의 약초였다. 은지는 할머니를 구하고 엄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할머니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은지는 할머니의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타올랐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일기장 속 엄마의 행복했던 미소와 마지막 절규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별이는 은지의 침대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별이의 존재는 은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별이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엄마의 비밀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친구가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은지는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았다. 엄마는 숲속에서 반짝이는 약초를 들고 있었고 그 약초는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나 엄마를 덮쳤다. 엄마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은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엄마의 일기장 속 그이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별이는 은지의 품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은지에게 위안을 주었다. 은지는 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들킬세라 엄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숨겼다. 아직 할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은지의 아빠 강준호였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그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였다.
강준호는 한때 이 마을의 뛰어난 사냥꾼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은지의 엄마가 실종된 후 돌연 마을을 떠났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야, 잘 지냈니? 할머니는 괜찮으시고. 강준호의 목소리는 은지에게 낯설게 들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의 일기장 속 그이가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별이를 발견했다. 별이는 강준호의 존재를 감지하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은 곤두섰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이게 무슨 짐승이냐?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은지는 별이를 품에 안고 강준호를 노려보았다. 제 가족이에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별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별이를 노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늑대 새끼라.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나는 듯했다. 강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은지가 죽어가던 늑대 새끼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준호는 그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늑대 새끼의 회복 과정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늑대 새끼가 신비한 기운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삼보다 귀한 약초 전설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별이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며 은지의 품을 파고들었다. 은지는 강준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별이의 불안한 반응에서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다. 그녀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이가 약초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은지는 아빠가 바로 그이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몸을 떨었다. 며칠 동안 강준호는 은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할머니의 병세를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별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별이의 특별한 회복력에 집착하는 듯했다. 그는 은지에게 별이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고 별이와 은지 사이의 유대관계를 알아내려 했다. 은지야, 내 늑대 새끼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했니? 강준호가 능글맞게 물었다. 은지는 아빠의 칭찬에 속지 않았다. 그냥 제가 잘 보살펴줬을 뿐이에요. 은지는 짧게 대답했다. 강준호는 은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오후 강준호는 마을의 다른 사냥꾼들과 함께 은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밧줄과 덫이 들려 있었다. 은지는 그들의 등장에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은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은지야, 저 늑대 새끼는 위험한 짐승이다. 산으로 돌려보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별이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별이는 제 가족이에요. 아빠가 데려가지 마세요. 은지는 소리쳤다. 별이는 강준호 일행을 향해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사냥꾼들은 별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맹렬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내까짓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건 야생 늑대다. 마을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어. 강준호는 은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힘겹게 걸어 나왔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준호야, 감히 네가 어떻게 은지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준호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방에 들어가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내 어미도 너 같은 놈 때문에 죽었다. 감히 어디서 그 약초를 탐내느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약초라는 단어에 사냥꾼들도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은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졌다. 할머니는 엄마의 죽음과 약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준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군요. 그는 할머니의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지는 아빠가 바로 엄마의 일기장 속 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은지의 품에서 뛰어내려 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맹렬히 짖으며 강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었다. 강준호는 당황하여 별이를 걷어찼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은지를 지키려는 듯 강준호와 사냥꾼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별이의 눈빛은 야생의 맹수처럼 빛났다. 강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늑대덫을 집어들었다. 그는 별이를 향해 덫을 던지려 했다. 은지는 절규했다. 안 돼. 그때 별이의 몸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 녀석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녀석의 울음소리는 보통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신비롭고 강력한 울음소리였다. 별이의 울음소리에 맞춰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늑대의 어미였다. 녀석의 뒤를 이어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강준호 일행을 둘러쌌다. 늑대 무리의 등장에 강준호와 사냥꾼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늑대들이 이렇게 가까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늑대 무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은지와 별이를 지키려는 듯 강준호 일행에게 위협적인 태세를 취했다. 젠장 도망쳐 강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사냥꾼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속으로 도망쳤다. 늑대 무리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은지와 별이를 지켜주려는 듯 은지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은지는 늑대 어미를 바라보았다. 늑대 어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은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별이를 품에 안았다. 별이의 몸에서 푸른빛은 사라졌지만 녀석의 눈빛은 더욱 깊어진 듯했다. 은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별이는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녀석은 엄마의 비밀과 관련된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켜줄 특별한 존재였다. 그녀는 강준호의 탐욕과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굳게 다짐했다. 늑대 무리의 보호 아래 은지는 새로운 용기와 결심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강준호와 사냥꾼들은 늑대 무리의 위협에 혼비백산하여 산속으로 도망쳤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지는 휠체어를 타고 달아나는 강준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잔인함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강력한 싸울 의지를 불어넣었다.
늑대 무리는 은진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그녀와 별이를 지켜주었다. 그들의 존재는 은지에게 든든한 아군이자 엄마의 흔적을 찾는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산골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은지는 늑대 무리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섰다. 별이는 은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밤새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몸이 더 쇠약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은지는 별이와 함께 강준호가 도망친 산길을 따라갔다. 그녀는 강준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직감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은지는 눈밭에 찍힌 강준호의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다. 별이는 은지에 앞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안내했다. 녀석은 강준호의 냄새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한참을 따라가자 그들은 산 중턱의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계곡 아래에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오두막 주변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듯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별이가 오두막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은지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강준호가 숨어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두막 근처에 숨어 오두막 안을 살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강준호와 다른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그 어린애랑 늑대 새끼가 보통이 아니었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늑대 무리가 나타난 거야? 강준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늑대 새끼,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야 엄마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총상도 그렇게 빨리 아물 수 있는 거지. 그 약초, 분명 그 녀석과 관련이 있을 거야. 다른 사냥꾼의 목소리도 들렸다. 은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별이의 회복력이 강준호의 약초에 대한 탐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준호는 약초를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은지는 오두막 안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다. 강준호는 이진호라는 이름의 사람과 통화하며 약초를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진호는 도시의 거물로 약초를 이용해 큰 돈을 벌려 하는 듯했다. 강준호는 약초를 찾는 대로 이진호에게 넘기고 큰 보상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 망할 여자가 그 약초를 어디에 숨겼는지 죽을 때까지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 강준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 결국 내가 그녀를 직접 처리해야만 했지. 그의 말에 은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엄마가 그이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강준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었다. 강준호는 이진호에게 그녀의 유일한 약점은 그 늑대 새끼와 그녀의 딸이었다고 말했다. 그 늑대 새끼를 먼저 잡아서 그 여자에게 협박하고 약초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지.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 늑대 새끼도 그 어린애한테 맡겨버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여야 했지. 강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인했다. 은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는 자신과 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강준호는 이진호에게 약초의 위치가 적힌 지도를 언급했다. 그 여자가 약초에 대한 기록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거야. 그 지도만 찾으면 돼. 강준호의 목소리에 은지의 귀가 번쩍 뜨였다.
지도 엄마의 일기장에는 약초에 대한 기록만 있었을 뿐 정확한 위치는 없었다. 지도는 분명 엄마의 또 다른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은지는 서둘러 몸을 숨겼다. 강준호와 사냥꾼들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약초를 찾기 위해 다시 산속으로 향하는 듯했다. 은지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오두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별이는 은지의 뒤를 따랐다. 오두막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강준호가 약초의 지도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엎은 듯했다. 은지는 오두막 안을 꼼꼼히 살폈다. 강준호가 찾지 못한 흔적, 어쩌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별이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다. 녀석은 벽난로 근처에서 킁킁거리더니 낡은 장작더미 뒤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은지는 별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장작더미 뒤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양피지 지도가 들어있었다. 지도의 한쪽 구석에는 엄마의 글씨로 나의 비밀 장소라고 적혀 있었다. 지도를 펼치자 숲속의 지형과 함께 특정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은지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지점은 그녀가 별이와 함께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동굴 근처였다. 엄마는 약초의 위치가 적힌 지도를 이 오두막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은지는 지도를 품에 안고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은 분노와 함께 강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강준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였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은지는 별이와 함께 깊은 산속을 헤매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갔지만 엄마의 복수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별이는 은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를 이끌었다. 녀석은 길을 잃지 않도록 은지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은지는 불빛을 향해 휠체어를 움직였다. 불빛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암자에는 낡고 허름한 문이 달려 있었고 문 앞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은지는 암자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암자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작은 불상 앞에 초가 켜져 있었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한 노스님이 조용히 앉아 연불을 외고 있었다. 노스님은 은지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맑고 온화했다. 그는 은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구나. 강하늘의 딸이 찾아오다니. 노스님의 말에 은지는 깜짝 놀랐다. 노스님은 엄마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은지는 노스님에게 지난밤 강준호의 악행과 엄마의 일기장 그리고 약초 지도를 찾게 된 경위를 모두 이야기했다. 노스님은 은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연민이 교차했다. 내 어미는 이 암제에 자주 찾아오곤 했다. 이 산속에 신비한 약초가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녀는 그 약초를 세상의 아픈 이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까 염려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노스님은 이진혁의 죽음과 김 회장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혁이 죽기 전 이 암자를 찾아와 김 회장과의 마지막 통화에 대해 고해성사했었다고 말했다. 이진혁은 김 회장이 자신에게 제시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 회장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지만 자신 또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했었다. 노스님은 이진혁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그 약초는 단순한 풀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내 어미는 그 힘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 했지만 욕심에 눈먼 자들은 그 힘을 악용하려 할 것이다. 노스님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네가 그 약초를 지키고 네 어미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이 별이라는 특별한 친구가 있고 너의 어미가 남긴 지혜가 있다. 노스님은 은지에게 산속의 지름길과 위험한 곳들을 알려주었다. 그는 은지가 약초를 찾고 강준호의 악행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은지는 노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암자를 떠나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할머니를 살리고 강준호의 죄를 밝혀낼 것이었다. 별이는 은지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전사였다. 엄마의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은지가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노스님에게 받은 조언과 함께 은지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소미의 회복력이 강준호의 탐욕을 자극했던 것처럼 이제 은지는 소미와 함께 그 탐욕의 근원인 약초를 찾아 모든 진실을 밝혀낼 작정이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휠체어를 움직이는 은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결연한 의지와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별이는 은지의 휠체어 옆을 조용히 따랐다. 녀석은 눈밭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마치 길을 아는 듯 은지를 이끌었다. 소미의 후각은 지도의 희미한 잉크 냄새와 약초의 독특한 향기를 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엄마의 지도는 복잡한 산속 지형을 세밀하게 그려놓았고 특정 바위나 나무의 특징을 표시해두어 은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은지는 엄마의 섬세함과 배려에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졌다. 한참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눈 덮인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이 나타났다. 그중 가장 큰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틈이 보였다. 소미가 틈새를 향해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은지는 휠체어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틈새 안으로 몸을 숙였다. 틈새 안은 예상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듯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동굴 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신선한 풀내음이 가득했다. 은지는 손전등을 비춰 동굴 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동굴 깊숙한 곳,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을 내뿜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영롱한 푸른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로 엄마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던 신비한 약초였다. 약초들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약초에 손을 뻗었다. 약초의 잎은 부드러웠고 줄기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지는 약초의 신비로운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때 소미가 동굴 입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굴 입구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호와 이진호 일행이었다. 그들은 은지의 뒤를 밟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겨우 이 어린애가 여기까지 찾아내다니. 대단하군.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진호는 약초를 발견하자마자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이게 그 전설의 약초인가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약초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은지는 소리쳤다. 그녀는 약초 앞을 가로막고 이진호를 노려보았다. 이 약초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엄마의 꿈이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꿈. 은지의 목소리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이진호는 은지의 말을 비웃으며 그녀를 밀쳤다. 웃기는 소리, 이런 귀한 약초를 고작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다고. 이건 돈이야. 엄청난 돈. 강준호는 이진호의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은지야, 내 어미도 그랬지. 헛된 이상에 사로잡혀서 이 귀한 약초를 숨기려 했어. 결국 내가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그의 입에서 잔인한 고백이 다시 흘러나왔다. 은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때 소미가 강준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강준호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소미를 발로 걷어찼다. 소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으르렁거렸다. 이진호는 약초를 캐내기 위해 준비해온 삽을 들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약초를 지키려 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소미가 다시 한번 이진호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진호의 손에서 삽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삼날이 소미의 옆구리를 스쳤다. 소미의 몸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쓰러졌다. 소미야, 은지는 절규했다. 그녀는 쓰러진 소미에게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소미의 따뜻한 피가 은지의 손을 적셨다. 소미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지만 은지를 향한 애틋한 눈빛만은 여전했다. 소미는 힘겹게 은지의 손을 핥았다. 마치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듯했다. 은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다. 소미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힘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은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초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초의 신비로운 에너지가 은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약초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강준호와 이진호조차 압도할 정도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준호와 이진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은지의 주변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은지는 약초를 움켜쥐고 자신의 팔을 베었다. 그녀의 피가 약초의 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약초는 은지의 피를 흡수하자마자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약초의 뿌리가 동굴 바닥을 뚫고 들어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동굴 전체가 흔들렸다.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강준호와 이진호는 공포에 질려 동굴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약초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았다. 동굴 입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쓰러진 소미를 품에 안고 간신히 몸을 피했다. 그녀는 약초의 에너지가 동굴을 파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동굴이 무너지는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엄마는 약초 앞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빠, 강준호였다. 강준호는 엄마에게 약초를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강준호는 엄마를 해쳤고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약초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죽기 직전 작은 늑대 새끼를 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 늑대 새끼는 바로 소미였다. 소미는 은지의 엄마가 키웠던 늑대 새끼였던 것이다. 은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소미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약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소미가 죽어가던 몸으로 은지에게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미는 은지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그녀를 지켜줄 수호자였던 것이다. 은지는 소미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와 함께 강한 사랑과 책임감의 눈물이었다. 동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강준호와 이진호는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흙더미에 파묻혔다. 은지는 소미를 품에 안고 무사히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눈보라는 멎었지만 산속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소미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소미야, 소미야. 은지는 소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때 소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새어나왔다. 은지의 피와 약초의 에너지가 소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했다. 소미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은지는 깜짝 놀라 소미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듯했다. 소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은지의 얼굴을 핥았다. 은지는 소미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냈고 진실을 밝혀냈다. 약초는 동굴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 힘은 소미에게 그리고 은지에게 새로운 생명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복수를 넘어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와 이진호는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진정한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무너진 동굴 앞에서 은지는 소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홀가분함이 뒤섞였다. 강준호와 이진호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은지는 엄마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소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신비로운 빛은 녀석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은지는 소미의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미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은 이미 강준호와 이진호의 악행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경찰은 강준호와 이진호가 갇힌 동굴을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시신과 함께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이진호가 숨겨두었던 이진혁의 녹음 파일, 강준호가 은지의 엄마를 살해했음을 시인하는 증언들, 그리고 약초의 존재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할머니는 은지의 무사 귀환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지난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 약초의 존재, 그리고 강준호와 이진호의 음모까지. 할머니는 은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하늘아, 하늘아, 내 딸.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할머니, 엄마는 저와 소미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엄마도 편히 잠드실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은지의 굳건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여린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소녀였다. 며칠 후 이진호와 그의 공범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졌다. 이진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약초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진혁의 죽음을 김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박 비서는 이진호의 오른팔로 그의 모든 계획을 도왔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악행은 은지와 소미의 용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은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소미의 희생과 엄마의 용기,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진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녀는 강인하고 용감한 소녀로 성장했다. 소미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은지의 피와 약초의 에너지가 소미의 상처를 치유한 덕분이었다. 소미는 이제 완벽하게 건강해졌고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은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은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소미의 존재는 은지에게 끊임없는 위안과 힘을 주었다. 은지는 할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엄마가 남긴 약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록 신비한 약초는 동굴과 함께 사라졌지만 엄마의 일기장에는 약초의 효능과 다른 약초들과의 배합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은지는 엄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할머니에게 맞는 약초들을 찾아 정성껏 다려드렸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력을 되찾으면서 은지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다. 은지의 엄마는 어릴 적부터 산속의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늑대들을 친구처럼 대했으며 다친 늑대들을 몰래 치료해주곤 했다고 했다. 소미의 엄마가 은지의 엄마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었던 것이다. 은지의 엄마는 이 산속에서 발견한 신비한 약초의 힘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 힘이 악인들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숨겨왔다고 했다. 은지는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약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엄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약초의 효능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약초의 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처럼 이 약초의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와 소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다. 그들은 은지를 늑대의 아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은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희망이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가 필요한 약초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지식을 배우려 했다. 은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소미와 함께 산속을 거닐고 있었다. 소미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은지의 주변을 뛰어다녔다. 그때 소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숲속 깊은 곳을 응시했다. 소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빛났다. 은지는 소미의 시선을 따라갔다. 숲속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늑대의 어미였다. 녀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늑대 어미는 은지와 소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은지와 소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소미는 늑대 어미에게 달려가 재롱을 부렸다. 늑대 어미는 소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은지는 늑대 어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늑대 어미는 은지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것은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했다. 은지는 늑대 어미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강준호의 최후를 이야기해 주었다. 늑대 어미는 은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다. 늑대 어미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터였다. 늑대 어미는 은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표시를 한 후 소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소미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부여하는 듯했다. 늑대 어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은지는 직감했다. 늑대 어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소미와 은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다. 은지는 소미를 품에 안았다. 소미는 은지의 품속에서 편안한 듯 잠이 들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이었다. 은지는 소미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소미라는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뒤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약초의 지식을 통해 할머니의 병을 완치하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이 산골 마을을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져온 기적은 은지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될 터였다. 시간은 흐르고 산골 마을은 평화와 함께 희망으로 물들었다. 이진호와 박비서 그리고 강준호의 악행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무너진 동굴은 과거의 비극을 묻어두는 동시에 은지와 소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다. 은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미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다. 할머니는 은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엄마가 남긴 약초 지식 덕분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은지와 소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은지를 보며 마치 젊은 시절의 딸, 강하늘을 다시 보는 듯 행복해했다. 소미의 존재는 할머니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그녀의 손을 핥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은지는 엄마의 일기장과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이 아픈 이들을 찾아가 엄마가 남긴 약초 처방을 알려주고 직접 약초를 다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린 은지의 말에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녀의 약초 지식과 정성에 감동하여 그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세가 호전되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은지는 이제 마을의 작은 의원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소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소미는 은지가 약초를 채취하러 산으로 갈 때마다 길을 안내하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은지가 희귀 약초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소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지혜로워진 듯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은지의 엄마가 남긴 유산이자 은지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숲속의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늑대에게 생명을 받은 소녀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날 은지는 김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이진호 사건의 여파로 한동안 조용히 지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는 은지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은지와 소미의 용기 덕분에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지의 재활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은지는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의 재활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소미는 은지와 함께 도시로 향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소미는 은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다시 걷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소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은지가 운동할 때면 그녀의 발치에 앉아 응원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손을 핥아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은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점차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소미의 끊임없는 격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소미와의 교감, 산속에서의 경험,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큰 감동을 주었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발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고 소미와 함께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약한 존재들이 가진 진정한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소미와의 인연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강조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져다준 기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과 용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소미는 은지의 강연에 늘 함께했다. 녀석은 은지 옆에 앉아 조용히 청중들을 바라보았고 가끔은 은지의 발에 코를 비비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미의 존재는
은지의 이야기에 더욱 진정성을 더해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은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엄마의 유지를 이어받아 약초 연구에 매진했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은지는 소미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눈 아래로는 푸른 숲과 평화로운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소미는 은지의 옆에 앉아 멀리 있는 산들을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은지는 소미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기댔다. 소미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너는 내게 희망을 가르쳐줬어. 은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미는 은지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볼을 비볐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통하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늑대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기적은 한 소녀의 절망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은지와 소미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영원히 피어나는 삶의 이야기였다.